건강 북콘서트 8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전쟁, 독과 인체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인체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1869년 최초의 천연수지 셀룰로이드라는 플라스틱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인간의 창조물 중에 최고점을 받을 만큼 편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은 플라스틱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탈바꿈하면서 지구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로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생선의 70%는 이미 플라스틱에 오염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고등어 속에도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입안으로 상당한 양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형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1980년대 환경 호르몬의 경고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호르몬 교란 물질로 내분비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제형된 비닐 포장지의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외식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일정한 양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고 있고요. 염으로 해서 만든 음식들이 있죠. 그중에 소금을 먹는데 천연 소금 있죠, 우리요. 이러한 소금 안에도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소금을 선택해서 먹으라고 한다면 천일염과 정제염이 있잖아요. 저는 정제염을 선택합니다. 이 소금 갖다가 만드는 음식들을 먹고 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천일염에 대한 믿음이 크잖아요. 그만큼 몸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생선의 70%가 돼 있고 해산물, 조개 여기에도 플라스틱이 거의 100% 오염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플라스틱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환경 호르몬하고 이 구조가 비슷해요. 몸에서 호르몬이 많이 과잉 분비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원인 모르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지름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매년 1270만 톤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호주 동물보호단체 애니멀 오스트레일리아는 비닐봉지 때문에 해마다 바다생물 10만 마리 이상이 죽어간다며 비닐봉지의 경우 쓰이는 건 잠깐이지만 완전히 분해되려면 약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이 많아지면서 2050년에 이때는요. 바다새 약 95%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5년 정도 남아 있죠. 그린피스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환경단체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환경단체죠. 그린피스 다큐멘터리로 방영됐던 내용인데 이 환경단체나 아니면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정말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활동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활동을 하려면은 자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자금 가지고는 활동을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몇 번의 뭐 행사하고 이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금으로 활동을 하죠. 이러한 그린피스나 아니면 큰 이런 환경단체들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습니다. 근데 그 후원금을 받는 그 기업들이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데 해양 쪽에 있는 기업들이 후원을 합니다.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기업들이 후원하지 않아요. 그럼 그 관계된 기업들이 후원을 한다는 얘기는요, 좀 봐주면서 살살 좀 해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후원금 내고 있잖아.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조금 피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다 환경 단체들이 바다에 오염이 되고 있고요. 떠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플라스틱, 특히 빨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고 물고기가 이걸 먹어가지고 뱃속에서 비닐이 나와서 고래가 죽어가고 있고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다 생물이 죽는 제1 요인, 그리고 바다에 있는 전체 해양 쓰레기 중에서 이 육지에서 흘러들어오는 플라스틱 양이 이 정도인데요. 얘는요, 어부들이 버린 그물, 거기에 5%도 안 돼요. 지금 이 양이 약 4만 6천여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니고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에 어부들이 버린 그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다 이겁니다. 오로지 플라스틱, 육지에서 버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버린 플라스틱 결국 내가 다시 먹는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그렇죠. 2016년 기준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kg으로 미국, 일본을 제치고 1위였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그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 밥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참치 참 좋아하죠, 여러분들.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입니다. 480만에서 1270만 톤인데 미세 플라스틱이 물벼룩이나 동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을요 또 누가 먹냐면 고래가 먹어요. 지난해 영국의 한 해역에서 잡은 물벼룩 한 마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니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몸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얘네가 얼마나 작은데 그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크릴새우나 고래가 또 먹죠. 그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랑어, 황새치, 큰 물고기가 먹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또 불새우, 갑각류 얘네가 먹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뿐만 먹는 게 아니고요. 미세 플라스틱에 균들이 붙어요. 균이 붙어가지고 조개나 아니면 갑각류나 얘네가 호흡을 할 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쌓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분비 교란이 일어나고 호르몬의 분비에 균형이 깨지면서 진단이 안 되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치료를 하고 완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식생활로 돌아가면은 다시 요거에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요. 그리고 또 몸이 아프면은 또 병원에 가서 또 치료하고 다시 또 반복되고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먹거리가 다 이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떻게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것을 빼낼 것인가. 이제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분들이죠. PM을 만났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직면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배출시켜야 되는 거죠. PM 많은 게 없다 이겁니다. 좋은 열의 압력으로 빼내야 되는데 PM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먹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몸 바깥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도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PM을 섭취하지 않아 그러면요 내 몸에서 잘 안 나가요. 쌓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고통받으면서 치료의 길로 들어선다 이겁니다. PM 섭취하는 것을요 단순하게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